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수심결이 총 이제 16장으로 됐는데 오늘 15장 이제 수상정의 그 자세히 정해 쌍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밝히는데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서도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서 한번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꼭 체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번에도 이제 정해쌍수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죠. 저번 시간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정과 해가 했는데 정했죠. 정이 다른 말로는 뭐예요? 예? 공정. 그 다음에 채. 또 그 다음에 정으로서 그침. 그러니까 번뇌를 그친다. 번뇌가 산란, 탐진치라든가 그런 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관도 되고 용도 되고, 그 다음에 혼침, 무기를 이제 그친다. 근데 이 정과 해는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일심,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용은 뭐의 작용이라고요? 자, 용은 뭐냐 하면 그냥 작용하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뭐의 작용이라고요? 체의 작용. 체는 그러니까 일심에서 불성, 일심 주인공 자리에서 정과 해가 나오는데 정은 체고 해는 용인데 이 작용, 여러분들이 작용하는 거 이거는 이 불성, 체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정헬쌍수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이 가는데 해가 있고 해가 가는데 정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을 또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학인이 질문합니다. 도노 후에 여기 제일 앞에 거 이쪽 거 이제 보이십니까? 학인 질문. 도노 후에 두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성정해고 두 번째는 수상정해라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노에 대해서 아직 뭐 체험을 못했더라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게. 다시 처음부터 이제 깨달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 견성, 도노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공하다. 이 세상이 한마음, 일심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이런 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 도노의 이 자성정해라는 것은 그 자리를 항상 지켜가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마치 그 배가 바다에 이렇게 뜨면은 파도가 치면은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물이 산에서 굽으면은 굽어서 가고 멈추면 멈추고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이문자재 그런 자리가 자성정해.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에
걸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자성정해의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번뇌망념이 그냥 몰록 다 녹아졌다. 그래 생각이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정해는 뭐냐면은 이 깨닫고 나서도 이 세상이 공하구나, 한 마음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런 거를 알면서도 이 이치로는 그렇게 아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 번뇌하고 습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가지고 이 경계에 부딪히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누가 화를 내면은 나도 같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 다음 어리석은 마음이 여전히 있고 탐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그럴 때를 항상 그 경계를 알아차리면서, 이 공심선언에서 말하는 거는 알깨자 수행을 하면서 그 번뇌를 다스려, 혼침과 산란을 다스려 나가는 게 수상정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수상정해인지 자성정해를 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망념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도 열심히 하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해나가는 것은 자성정해예요, 수상정해예요? 수상정해. 예. 그 수상정해는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요하게 마음을 적조하면서 일체 현상이 다 이 불성의 작용임을 다 꿰뚫어 알아서 그거를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를 여여하게 해 나가는 것, 이거는 무슨 자성정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학인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이런 자성정해를 먼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후에 수상문을 해야 됩니까? 반대로 먼저 수상문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성문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 자성정해 수행을 한다면은 고유해서 뭐 더 이상 수상문 이렇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고, 네 번째는 그러니까 수상문을 하고 이 자성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돈수, 따끔이 없는 따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자성하고 이 수행은 이 근기가 다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같이 하라고 하십니까? 예,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심을 학인이 대표로 이렇게 질문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데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자성정해하고 수상정해가 있는데, 자성정해는 그러니까 도노한 이후에 번뇌가 적고 팔풍, 나중에 설명할게요. 삼수에 부동하고 따끔이 없는 따끔, 평상심. 저번에 다니마 들어봤죠? 다니마. 그냥 졸리면 다니마. 평상심.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문자재하는 거. 이런 것이 자성정해다. 근데 이 부분에서 스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쌍적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절대계, 이치적으로 그렇게 선정과 지혜, 그거를 고요하게 이치적으로는 건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의 원리를 그렇게 확실히 알고 그거를 뭐 지켜나간다, 본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현상계 이렇게 부딪힘, 누가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런 거에 이 선정과 지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두 가지,
일을 해나가는 그런 수행이다. 이것이 자성정해고, 수상정해는 쉽게 말해서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수행.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깨닫기 전하고 깨달은 후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깨닫기 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그 자기가 공을 체득하고 연기로 이루어졌다. 세상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이제 철견한 것, 이거를 본 게 견성이라면은, 깨닫기 전에는 그거를 못 보고 점차적으로 알아차림, 공심선으로 말하면 알게자 수행을 하면서 그거는 주인공에 놓고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알아차림하면서 주인공이 논다고 하지만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의심이 생겨.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없어요. 이게 이게 깨닫기 전 수상정해고, 깨달은 후에 수상정해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깨달은 그런 체험을 했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 번뇌 습기가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깨자 수행을 하면서 그 자리에 되돌려 놓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산란 혼침을 수행해 나가는데, 이때는 그거를 알아차리고 딱 놓아버리면 의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때는 자기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실체가 없구나, 알아차리면. 그리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은 후에 수상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요 태양 있죠, 태양이 불성 주인공이고, 여기 이제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이거 현재의식. 내가 생각하는 거. 자, 근데 자, 깨달은 사람은 이 태양을 바로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구름인데 맑은 구름. 그러니까 이거 구름이 탐진치가 되고 습기 번뇌가 없어진 상태예요. 이거는 그 자성정해 이런 위치에 있는 그 수행자. 그러니까 바로 불성 그 고유한 자리를 항상 비춰보면서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요 깨달은 후에 수상정해는 이 불성을 받긴 받는데 번뇌하고 습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완전 시커먼 구름은 아니고 좀 뭉게구름, 옅은 구름.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태양이 어떻게 저기 구름 사이라 비쳤다 안 비쳤다. 비출 때는 확연히 그냥 내가 이 고요한 자리, 그 자리를 딱 보고 가는데, 구름이 딱 갇혀버리면은 내가 습기가 나오는 거예요. 습기. 그러면서 이 자리에는 이 구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차림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혼침과 산란을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거. 이게 깨달은 후에 자성정해라면은, 아직 그 깨닫기 전에 수상정해는 아주 이 먹구름이 시커멓게 깨버려가지고 이 태양을, 이 불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거죠. 강요를 하면서 이 구름만 제거되면은, 이 구름이 제거되면은 태양이 밝은 광명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알깨자 수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런 스토리로 오늘 공부할 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요 견성, 요 태양을 한번 일단 어쨌든데 아무리 그냥 날씨가 흐리고 하더라도 어떻든지
1초만 2초만이라도 이 불성을 한번 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게 이 뜻입니다. 이거를 봐버리면은 이 구름들이 실체가 없다는 거, 이 거짓에 지금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버리니까 오늘은 그냥 15번 끝나버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5번 보면은 오늘은 한문은 생략하겠습니다. 한글 읽고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학인이 묻습니다. 판단하신 대로 한다면 깨달은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지니는 뜻의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자성정해요. 또 하나는 수상정해라. 자, 이거는 뭐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자성문 정해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유롭게 고요히 알아 원래부터 무의인지라 한 티끌도 상대할 것이 없거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경계가 와도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다. 부동한다. 어찌 버리고 소탕하는 공부가 뭐 필요할 것이며 한 생각도 망정을 낼 것이 없거니 반연 있는 힘이 필요치 않다 하셨고 판정하되 이는 활짝 깨달은 이가 자성을 여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균등히 지니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성정에는 더 이상 뭐 닦을 것이 없다. 항상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환히 그 불성자리를 비춰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상문의 정과에 대해는 이치에 맞게 산란함을 거두며 법을 택하여 공을 관하되. 법을 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택법 관공이라고 했는데 이 경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알아차림하면서 아 이것이 공하구나 그렇게 관조하는 그런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법을 택하여 공을 관하되 혼침과 산란을 균등히 조절해서 무의의 경지에 들어간다 하셨고 이는 차츰 닦는 문 중에 속하는 열등한 무리가 행할 바라 판정하셨으니 이 두 부분이 정과에 대해는 의심이 여지가 없지 않나이다. 그러니까 이 수상문에 이거는 점차 닦는 문 중에 열등, 좀 하근기가 하는 수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말하기를 한 사람이 행할 바라 한다면 먼저 이제 자성문에 의해 선정과 지혜를 겸매 닦은 뒤에 수상문으로 닦을 것인가. 이게 질문 아까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자성문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수상문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거를 질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먼저 수상문에 의하여 혼침과 사련을 균등히 조율한 뒤에 자성문에 들어가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 그 다음 만일 자성문의 정과해에 의지한다면 자유롭게 고요히 알아서 더 이상 물리치고 닦을 공부가 필요치 않을 것이거늘 어찌 수상문의 정과해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 자성문에서 고요히 하고 그렇게 닦은다면은 수상문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흰녹에다가 흰녹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거기다가 문체를 해가지고 그 옥의 그런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수상문의 정과해로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가 이루어진 뒤에 자성문으로 나아간다면은 이는 완전히 점진적으로 닦는 중인 못난 근기들이 깨닫기 전에 차츰차츰 닦아 익히는 법이거늘 어찌하여 말하기를
활짝 깨닫는 문중 사람이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아 공부할 것 없는 공부를 싫어하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왜 그러니까 수상문이 이제 열등한 근기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왜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이 활짝 깨달은 거의 비유하십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일 동시에서 앞뒤가 없다면 두 문의 선정과 지혜의 동과점의 차이가 있게 되거늘 어찌 동시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활짝 깨닫는 부분에 속하는 이는 자성문에 의하여 자유로이 공부를 읽고 차츰 닦는 부분이 열등한 근기는 수상문에 나아가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를 힘써야 하나니 두 부분이 근기와 동과점이 같지 않고 우수함과 열등함이 분명하온데 어찌 먼저 깨닫고 나중 닦는 문 가운데 두 가지를 병행해서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어 의심을 풀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자, 이 질문은 뭐냐면은 자성정예가 월등한 상근기 그런 가르침이고 수상문이 열등한 근기의 가르침이라면은 어떻게 이거를 동시에 병행해서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인이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자성정예, 수상정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주 스님이 이제 답을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미 해석한 것이 뚜렷하거늘 그대 스스로 의혹을 내는구나. 말을 따라 하려고 하면 다시 의혹이 생기고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공연히 따질 필요가 없게 되느니라. 이건 뭐 이해되시겠죠? 만일 두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성문, 수상문. 두문에 대하여 그들의 수행을 나누어 판별하건대 자성정예를 닦는 이는 활짝 깨닫는 부분에서 공력 없는 공력을 써서 함께 병행하여 운전하고, 그러니까 딱 때 그냥 경계를 바라보되 이게 공하구나,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공력 없는 공용이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쌍으로 고유히 하며 이게 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여기 보면은 이 절대계의 선정지에 현상계의 선정지에 이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속죄하고 진죄라고도 얘기해요. 이 속죄하고 진죄. 그러니까 이 이치상의 세계, 이치상의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이치로 그런 세계에는 이 현상계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체의 자리, 뭐 근본 자리 그런 자리에는 이런 현상 세계가 들어갈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이치로서 그렇게 선정과 지혜를 닦아 나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현상계라는 것은 이 용의 자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경계가 나타나잖아요. 기쁨, 슬픔. 이거는 이 깨달은 사람들도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현상계에 걸림이 없는 그런 선정과 지혜를 닦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쌍으로 고유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자성정예에서 이렇게 쌍으로 고유하게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이제 관악가사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관에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자성정에는 어떻게 닦고, 그러니까 쌍으로, 이치적으로, 현상적으로 어떻게 닦으면 좋을까요? 한번. 저희 경우는 일체가 주인공의 작용이다라고 관하고 봅니다. 자, 예, 비슷한데 저거 이제 굳이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새벽 예불 때, 아니면 혼자 고요히 앉아있을 때 그렇게 충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인공, 이 세상이 다 공이고,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너와 나가 나눌 것이 없다. 모든 게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해서 그렇게 관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계, 이치적으로 그렇게 충전한다, 입력한다. 그게 이치적으로 선정지혜를 닦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뭐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동원인가 누가 핸드폰 충전을 할 줄 알면서도 자기 마음을 충전할 줄은 모른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전하는 게 이치적으로 이렇게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활 중에 경계에 만났을 때는 그 충전한 거를 어떻게 활용. 아까 거사님 얘기한 대로 주인공이 일체가 하는 거지 하면서 탁 경계에 만나면은 자기 몸이 아프든 우울한 생각이 들거든, 탁탁 돌려놓는 것. 이게 그 현상계.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이 두 가지를 철저히 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가장 우리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쌍으로 고요함을 갖춘다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일을 함은 깨닫기 전에 차츰 닦는 문중의 열등한 근기들이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를 활용함으로써 마음마다의 미혹을 끊어 고유함을 취하는 것으로 행을 잡는 사람들이 이것이다. 아니라가 아니라 사람들이라. 이 두 부분에서 행하는 동과점이 각각 다른지라 혼동하지 말라. 자, 이거는 수상정의에서 깨닫기 전에 수상정의라는 점차적으로 닦아 나가는 게. 예. 이 지금 얘기 말하는 거는, 이거는 견성을 못했더라도 점차적으로 혼침과 산란, 경계를 알아차림하면서 닦아 나가는다. 예. 근데 이거는 깨달은 뒤에 그 수상정의하고는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다시 한번 아까 설명했는데 뭐가 달라요? 아까 얘기했는데 깨달은 사람은 그 공하다는 것, 그 태양을 한번 봤다 이거죠. 그거. 근데 깨닫기 전에 사람은 그 태양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많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아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닦아 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딱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로구나. 그 비유하건대 짜장면을 먹어본 사람은 그 짜장면 맛을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본 사람은 이 맛일까 저 맛일까 이렇게 궁금도 하기도 하고 확신이 안 선다 이거죠. 그런 뜻이다 이거죠.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달은 사람의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은 뒤에 닦는 문 중에서 수상문에 물리쳐 다스리는 법을 겸해 이야기하는 까닭은 차츰 닦는 근기가 행하는 바를 전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해서 길을 빌리고 투숙을 의탁하는 것 등과 같은 경우일
뿐이니라.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부가 깨달은 사람이 다 수상문을 닦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무슨 까닭인 게 나오잖아요. 이 활짝 깨닫는 문에도 근기가 수승한 이와 열등한 이가 있으니 한 가지 예로 길을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활짝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번뇌습기가 적은 사람, 이 사람은 자성정의가 되는 것이고, 깨달았어도 번뇌습기가 여전히 많아요. 이런 분은 수상문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자기 관하면서 심지게 마음에 그렇게 어지럼이 없이 계를 잘 지켜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살아서도 이제 법 없이 산다는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을 법 없이 산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깨닫기 전이라도 이렇게 여법하게 계율에 거슬리지 않고 그런 자기 탐진치를 잘 이렇게 다스려 나가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간 사람이 탁 깨달으면은 이미 깨닫기 전에도 그렇게 잘 이렇게 수행하고 계를 지켜나가면서 번뇌습기를 누겼기 때문에 번뇌습기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사람하고, 근데 보면은요, 좀 성격이 못돼 먹은 사람도 진짜 이렇게 해서 딱 화두를 딱 들어서 견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견성을 했더라도 마음이 습기 있잖아요. 화남, 그런 분노들이 있어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번뇌 습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수상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아차림하면서 번뇌망령을 녹여나가다 보면은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여실히 알아차림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은 어차피 깨닫고 나서도 번뇌습기를 제거해야 되니까 지금 해놔두면은 나중에 덜 고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부가적으로 수상정의, 자성정의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만일 번뇌가 얕고 몸과 마음이 거뜬하여 선을 만나되 선을 여의고 악을 만나되 악을 여의어, 이거는 선에도 집착하지 않고 악에도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8가지 바람에 유동치지 않고, 이게 팔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8가지가 뭐냐면 이익, 이거는 써놔도 돼요. 첫 번째 이익,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쇠할쇠, 자기 몸이 허약하다거나 쇠했을 때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 명예 있죠. 자기가 명예가 좋은 명예를 얻어서 거기에 의식한다거나 그거에 자만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 4번째, 명예가 훼손된 거, 반대로 거기에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칭찬. 칭찬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6째, 기만. 그러니까 얕잡아 보는 거. 칭찬의 반대.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 그 다음 7번에 고통. 그 다음 8번에 기쁨, 락. 그러니까 이 팔풍, 8가지에 이익되고 세하고 명예스럽고 명예가 실추되고
그다음 칭찬하고 기만하고 뭐 고통스럽든지 기쁘든지 이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예. 그 다음에 세 가지 느낌이라는 것은 느낌 있죠. 느낌에는 고통의 느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에도 마음이 구속되지 않고 여해야 하는 것. 이렇게 고요해진 이는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 의하여 자유로이 쌍을 닦을지니. 아까 쌍으로 닦는 거 여기 나왔죠? 예. 천진하여 자기가 없으므로 움직이나 고요히 있으나 항상 선이라 자연의 이치를 성취하였거늘 어찌 수상문에 의지하여 물리쳐 다스리는 법을 빌릴 필요가 있으리요. 자, 이런 분은 수상문이 필요 없고 그냥 자성정예로 그렇게 닦아나간다. 아셨죠? 그다음 수상문. 비록 먼저 활짝 깨달았다고는 하나 번뇌가 짙고 깊으며 습기가 굳고 무거워 경계를 대하되 생각마다 망정을 일으키고 인연을 만나면 마음마다 상대를 재현해서 혼침과 산란에 끄달려서 고요한 지혜의 지속적 광명이 어두운 이는 수상문에 의한 선정과 지혜를 의지해 물리치고 다스리는 공부를 잊지 말며 혼침과 산란을 균등히 조절함으로써 무의의 경지에 들어감이 마땅하리라.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번뇌가 짙고 혼침 산란이 이렇게 막 일어날 때는 비록 자기가 불성을 보았다 하지만은 먹구름이 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상문으로 그렇게 다스려 나간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이제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돌을 닦으려고 하면 어그러져 버린다. 에? 그래서 왜 닦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막 나는 막 닦으려고 막 하다가도 그 말 들으면은 저 매가리가 푹 풀려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얘기가 뭐냐? 자성정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머리에 불 붙은 것을 끄듯이 열심히 시간 적해서 참선도 하고 강경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열심히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뭐예요? 수상문. 그러면 헷갈릴 필요가 이제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의 근기를 보면 돼요, 근기. 그러니까 내가 근기를 봐서 제 닦을 것도 없고 뭐 버릴 것도 없으면은 내가 굳이 뭐 저기 절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와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자성정예로 나는 자성정예니까 이거 필요 없다. 그렇게 딱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번뇌가 진짜 어떤 때는 막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경계가 부딪히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럴 때는 수상정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주제 파악이 되면은 거기에 전혀 혼동될 것이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상정예, 이 현상계에 걸림이 있기 때문에 이 수상정예를 필요로 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해되고 나니까 이제 이 책을 보든지 어록을 보든지 큰 스님 법문을 듣든지 이거는 저 말이로구나. 저분은 지금 자성정예를 얘기하고 있구나. 수상정예를 얘기해갖구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탁탁 정리가 되니까 어때요? 헷갈리지 않고 그냥 쑥쑥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고민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하도 그렇게 하길래 그럼 나 그러면 안 내보자. 그래서 막 새벽 예불에도 그냥 늦잠 자고 공부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웬걸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되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을 딱 정립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자성정의하고 수상정의를 겸해서 해라. 겸하는 게 어떻다고요? 어떻게 겸한다? 아침에 고요하게 앉아있을 때는 그렇게 이치적으로 그렇게 공하다.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다. 한 마음이다. 그렇게 관하고 일상생활에 딱 부딪힐 때는 그 주인공의 나툼임을 알면서 지혜롭게 알아차리면서 선정과 지혜를 닦아나간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 3페이지 마지막 단락할 거죠. 비록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에 의하여 잠시 습기를 조절한다고는 하나 심성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본래 공한 것을 미리 활짝 깨달았기 때문에 차츰 닦는 문중이 열등한 근기에 물들은 수행에는 떨어지지 않으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 위에 그 깨달은 사람의 수상정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깨닫기 전에 그 견성을 하지 못하고 그런 수상정의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불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깨달으라 하는 그런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며칠 전에 그 담선 뷔페 때 이런 그 체험담을 얘기한 보살이 계셨는데 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는데 원래 그 태풍도 많이 왔고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보살님이 농사를 지면서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를 이렇게 크는 거를 이렇게 유심히 봤대요. 근데 그 옥수수가 진짜 그 비가 많이 오고 잠겨도 비바람이 불을 때는 이렇게 쓰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다시 태풍 불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보면서 자기가 도대체 저 옥수수가 저렇게 사는데 저 옥수수를 보면서 자기를 봤대요. 자기를. 그럼 나는 뭔가 도대체 나의 근본은 뭔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 얘기를 저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머니인가 애들 뭐 그 남편의 부인인가 그럼 나 부모의 자식이었는가. 근데 그거를 알고 스스로 알고 싶대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흘리는데 안 하고 싶어도 자꾸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난 의정이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항상 생활에서 그렇게 관찰. 그 옥수수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관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도대체 자기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의심이 스스로 든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의심내려고 해서 막 의심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든 거는 잘 붙잡아가지고 씨름을 해서 그거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나이가 70대 중반 후반인데 그 해인사에 가서 그렇게 자기 죽기 전에 꼭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해인사에 이제 동화한 거에 들어간대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그렇게 하는데 나는 딱 그 말을 들으니까 그전에는 좀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저 나이도 드시는데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딱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보살님 이번 동화가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그 근본 주인공 당신만 있다는 걸 증명해봐. 그거를 일구열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렇게 이제 할지 말지는 이제 한철 지나고 와서 했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수상정을 하더라도 깨닫기 전하고 깨달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슨 까닭인가? 깨닫기 이전의 수행은 비록 잊지 않고 활용해서 공부의 생각마다 익히고 닦거나 이르는 곳마다 의혹이 일어나 무해를 이루지 못함이 마치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모습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다가 날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깨닫지 못할 때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해 나가더라도 의심이 있고 뭔가 이게 불안하다 이거지. 근데 이제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면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가 완숙해지면서 몸과 마음의 걱정거리도 한결 거뜬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그 다음에 비록 거뜬해졌다고는 하나 의혹의 뿌리가 끊기지 않았음이 마치 돌로 풀을 잠시 눌러둔 것 같아서 아직은 생사의 울타리에서 자유자재하지 못하므로 옛 어른이 깨닫기 전의 수행은 참다운 수행이 아니니라 말씀하셨느니라.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이거 깨닫기 전에 수상정의를 얘기한 거고, 지금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도 비록 물리쳐 다스리는 방패는 있으나 생각에 의혹이 없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나니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으면 자연이 천진하고도 묘한 성품에 부합하여 자유롭게 고요히 알며 생각마다 온갖 경계를 반연하면서도 마음에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서 제 성품을 여의지 않아 정예가 균등하여 무상보리를 성취하여 수승한 근기야 조금도 차별이 없나니. 그래서 제가 그 사쪽 페이지에 오른쪽에 보면 제 성품을 여의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의지 않아 정해가 균등하여 무상정의를 성취하여, 요게 빠졌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깨달은 사람들은 번뇌가 많고 그래도 그 알아차림하면서 의혹이 없다 이거죠. 아,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제거된다. 이 세상이 알아차리게 하면 이 세상이 주인공이 나툼이구나, 불성이 나툼이로구나, 불성이 작용이라는구나, 이거에 대한 의혹이 없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 일구열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완전히 자기의 번뇌 습기를 제거해서 그 무상보리라는 것은 완전히 부처의 경지예요. 그런 경지에 부합된다는 것.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가 비록 차츰 닿는 근기에 행할 바라고는 하지만 통달난 사람 경지에서는 가만히 무쇠를 달구어 금을 이루는 격이라 할 것이니라. 만일 이루는 도리를 안다면 어찌 두 부분이라는 것은 자성정해와 수상정해의 선정과 지혜의 앞뒤의 차례가 다르리라는 두 가지 소견을 두어 의혹을 일으키겠는가. 자, 그러면서 이제 자성정해하고 수상정해는 동시에 같이 써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자성정해, 수상정해 요거는 좀 저도 이렇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몇 번 보더라도 이게 확실히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도 뭐 100% 정리가 됐다고는 안 되는데 이번 이 법회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사유하고 하니까 정리가 훨씬 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거를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사유하면서 핵심적인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성정해 어떻게 한다는 거 이해 가셨죠? 수상정해 어떻게 하는 거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쌍으로 닦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쌍으로 어떻게?
자성정예는 핸드폰 충전하듯이 경계에 있지 않을 때 고요히 앉아서도 그렇고 그냥 누워서도 그렇고 혼자 조용히 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관하라 이거죠. 이 세상이 공하다.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게 불성의 주인공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일체 현상에 속지 말라. 그렇게 자꾸 마음의 입력을 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경계가 나오면은 그렇게 충전한 거를 알게 통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닦아 나가라. 이게 자성정예와 수상정예를 쌍으로 닦아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부입니까? 이거를 꼭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공지사항을 해드리겠는데요. 또 29일 날은 이제 300일째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원래는 27일 날 끝나요. 근데 이제 29일 날, 일요일 날, 진짜 300일, 진짜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이제 300일이 이제 차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도 하겠습니다. 행여나 내가 진짜 억지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손 놓고 양심에 비춰보건대, 저 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간절히 한다고 해서 이제 300일이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 400일을 정해놓고 이 법에는 300일이다, 400일이다 그것도 없는데 수상정예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100일마다 이렇게 탁탁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스님에게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원만 올려놓고 스님만 알아서 해주시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수행자니까 그날은 딱 와서 진짜 저도 여기 절에 매일 못 오지만은 진짜 100일 딱 기간을 정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과 발언 그런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